이참에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리겠어. 왜 디지털 트윈이 지금 각광을 받는가? 네, 비밀을 드디어.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서비스들을 낸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디지털 트윈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 자동화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5G 시대의 가장 큰 걸작품이 될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상 공간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 재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공장에 대한 이야기고, 도시에 대한 거면은 인구의 이동이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나 교통,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사례로서는 영국의 이제 밀턴 킨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에 네. 그런 스마트 시티를 해서 거의 죽어가는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14년, 15년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국가잖아요. 그 도시의 인구, 상하수도, 에너지, 뭐 하물며 건물 사이의 공기 흐름까지 체크한다고 하니까 그 부동산도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이 가상에서 토지를 팔기 시작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이제 임상 실험 없이 승인을 해주고, 하물며 용광로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포항제철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광로에 센서를 붙여서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최고의 온도일 때 최고의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30시간, 1년에 30시간 정도가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을 10배를 내서 300시간 이상씩 최고의 연소 효율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효율을 올리는데 최고의 플랫폼이 된 거죠. 용광로에 센서 달면 안 녹습니까? 저도 그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아마 용광로 밖에다 붙이겠죠? 네. 아니, 체온 측정할 때도 외부에서 이렇게 하듯이. 예, 그래서 아마 돼지고기집 요새 가면은 온도재 갖고 최저기 온도에다 돼지고기 구워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 그런 좋은 데는 혼자만 가시고. 다음번에 꼭 같이 가는 걸로.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 향후 10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맥킨지에서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내에 이렇게 4, 5조 달러씩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디지털 트윈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 트윈을 하는 이유가 예. 아날로그 트윈보다 비용이 덜 들어서 예. 한다고 하셨는데, 디지털 트윈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요. 디지털 트윈을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부터 구현을 내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디지털 트윈의 단점 중에 ROI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리턴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많다. 복잡성이 너무 증대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부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그래서 제조업이 뜬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조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관리 비용이 떨어지고 협업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5만 대 디지털 팀 만들어 놓으면 실컷 만들어놨는데 돈이 안 생기면 국가와 기업은 쫄망하기 쉽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이 삼라만상을 다 옮겨놓은 건 아니군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만약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는 게 비용이 굉장히 싸다, 네. 그 다음에 정확하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면 굳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보다는 그런 것들이 쉬워졌던 게,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것들은 센서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이 가상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제 온몸에 마그네틱 센서를 이렇게 입히면 똑같은 형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저기서도 움직이는. 축구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사람 그렇죠. 쫙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 센서가 하나 붙일 때마다 10만 원씩이라고 하면 수백만 원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센서 가격이 10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3분의 4분의 1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사이에 300배 이상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참 좋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비용 대비 효율이 따져봐야 되는. 이 아날로그의 세상을 디지털로 구축할 수 있는 그 연결 통로가 센서라는 센서죠. 말씀이시죠? 시작이 센서고요. 그러면 아마 이참에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왜 디지털 트윈이 지금 각광을 받는가? 네. 오, 이 비밀을 드디어. 아,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센서의 가격이 뭐 10분의 1, 100분의 1, 뭐 몇백 분의 1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얻는 그 가격이 너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이 좋아지니까 데이터도 정확해지고. 네. 근데 2025년엔 1조 개의 센서가 이미 세상에 퍼질 거라고. 이미 300억 개, 500억 개. 여기 이 스마트폰에도 30개 정도의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과거에 비해서는 센서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정확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어퀴지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비용이 예전에 과거에 한 사람 데이터였는데 뭐 $5, $10 했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너무 싸진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어퀴지션이 싸지고 이걸 전달하는 데 보니까 5G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정확도도 있고 빠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 되고 클라우드가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하나하나 완벽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해지고 가격이 싸지고 했는데 묶여졌단 말이에요. 디지털 스레드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오는 메타버스는 아마 5G 시대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거예요. 걸작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 대한 센서의 가격,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퀴지션에 대한 가격과 정확성, 그 다음에 이걸 트랜스퍼하는 5G에 대한 지금 활성화, 그리고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기술이 다 완벽하고 디지털 스레드가 돼서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서비스들을 낸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연결과 소통을 위주로 하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회적 코스트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공정 자동화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콘셉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게 먼저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4가지인가 중에서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 되게 크게 딱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메타버스에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VR이 있고 그 다음에 AR이 있고 라이프로깅이 있고 미러 세상이 있어요. 거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똑같이 아까와 같이 사진과 같이 그러한 세상인데 또 라이프로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셜을 사용하면 과거의 스토리와 현재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아, 네네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물론 있고 디지털 트윈에도 물론 있지만 데이터가 다 히스토리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 컴퓨터 할 때 로그 데이터 남듯이 내 그렇죠. 라이프가 모든 흔적들이 다 남게 되죠. 그런데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보시면 VR, AR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로깅도 있고, 그 다음에 미러 세상. 그곳에 전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양다리가 아닌가요? 4다리인가요? 오징어 정도. 지금 오징어 게임이 세상을 K 오징어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 이 미러 월드가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긴 하지만 메타버스는 사실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디지털 트윈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메타버스가 가상현실만 해도 되고 또는 현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관점이 다르죠. 거기는 연결과 소통이 주로 목적이 돼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연결과 소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게 되는 거고 디지털 트윈과 같이 주변에 있는 배경은 하나의 그냥 부속품일 뿐이고 실제 사람들이 만나서 협업을 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통을 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라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메타버스와 AR, VR 그리고 미러월드랑 라이프로깅까지 이렇게 한번 특성을 알아봤고요.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교수님이 올려주신 글들과 이런 걸로 좀 봤을 때 이 디지털 트윈이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아까 말씀해주신 제조업이 일단 굉장히 눈앞에 다가오고 예, 예. 또 하나는 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협업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모여서 하든지 뭐 화상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요즘은 뭐 옴니버스든 아니면 스페셜이든 미딘 VR이든 같이 모여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됐죠. 우리 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과거하고 엄청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디지털 트윈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동차를 몰고 나올 때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현실을 담아놓고 앞에 길을 예측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뭔가 인포메이션을 주죠. 그 다음에 내가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와 이런 것들을 또 올려서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우리가 보통 소셜 내비게이션이라고 뭐 지금 카카오 내비도 그렇게 그 팀앱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이렌 오더를 네. 내는 것도 사실은 스타벅스에 있는 그 가상 공간에 내가 무엇인가 오더를 내면 현실에서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회사에서 전체 결제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발전소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발전소에 가지 않고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소를 전부의 현황을 보면서 이것이 3차원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돼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냥 수치로도 지금 용광로가 어떻고 발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터 버퍼가 넘쳤어. 그것이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클라우드 용량을 빨리 늘려가지고 데이터를 받겠죠. 가장 재밌는 건 퇴근하고 난 다음이죠. 네.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아날로그에서 이걸 네. 딱 치면 네. 디지털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디지털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뭐 홀인원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에 우리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인지하지 못해야 가장 좋은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트윈은 이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된 기술, 그 다음에 보장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 라고 이 연수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지털 트윈이 정말 되게 어려운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스크린 골프 나오고 꼭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해도 이 수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걸 또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죠.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무슨 저기 회사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이런 데 가보면 꼭 3차원적으로 눈으로 확 보이는 그게 사실 가장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치나 그래프나 간단한 비주얼을 통해서도 현상이 다 파악되면 그것이 하나의 디지털 트윈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트윈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게 꼭 3D로 맵 만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에 대한 현상이 전부 파악이 되고 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그것이 뭔가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것이 3차원으로 꼭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저는 이 이야기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용 대비 효과 생각하면 그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킨지에서 아까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어떤 요소들이 핵심적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디지털 트윈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해당 산업, 해당 도메인에서 우리가 내 신체를 아바타로 만들어서 임상실험을 하거나 가상수술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는 아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거나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이미 돼 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것에 대한 전략과 단계를 잘못 잡아서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목적이 불분명한 거,
그다음에 너무 비용 대비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이,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서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 프레딕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디지털 공장 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고요. 아, 실패해요, 아디다스. 예. 근데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철수를 했죠.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싸더라. 아날로그 트윈하는 게 낫다. 아날로그로 하는 게 낫겠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맞춤이든 아니면 대량 생산이든 간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해본 결과 그 데이터는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실패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철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전개하는 CEO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컨센서스, 그다음에 의지, CEO의 강력한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DT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도 당장 가시적으로 결과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맥킨지 보고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디지털 트윈을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갈구했던, 뭔가 소망했었던 거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돈만 많으면 누구 돈 많으신 분이 빨리 밀어붙여갖고 디지털 트윈 딱 해놓으면은 전 세계 그냥 휘어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구글이 저기 세계의 모든 지도와 3차원 지도를 다 만들었듯이.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디지털 트윈이 또 만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 좋은 점도 있는 건가요? 디지털 트윈이든 VR, AR이든 메타버스든 간에 사실은 현실에 대한 확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특성.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 아니, 디지털 트윈이 만능이냐.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저는 여기 있지만 제 개인정보는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기업의 기밀이 나갈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의 안보에 대한 데이터 누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해킹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누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기업정보, 국가정보에 대한 누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이게 가상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외설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신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또 난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뭔가 이게 제재 장치가 없으면. 그리고 현실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가상에 대한 법규나 제도가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치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HMD를 끼고서 앞에 홍 기자께서 있어가지고 제가 한 대 쳤는데 벗으니까 홍 기자가 누워있어. 그럼 이게 현실적인 법으로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이버에 그런 것들이 정말 경계선이 아주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로 다 꾸미는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영속적으로 유지가 할 수가 있느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현실과 가상이 주고받는 거라고 하면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디지털에 다 옮겨져 있으면 그렇죠. 상호작용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공장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공정을 바꿔놔야 이게 공장이 마비가 되는데 되죠. 예.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만 되면은 버튼 한 번으로도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샤프하십니다. 그게 네. 사실은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디지털 트윈이든 가상 AR이든 메타버스든 무엇인가 가상과 커뮤니케이션에서 현실에서 그것을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가상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도 과거의 비중은 현실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가상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느끼는 게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비주얼화된 3D화돼서 심시티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디지털 트윈은 우리 그 삶 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이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랑 합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데 우리가 보고서 별점 매기고 글 남기잖아요. 그게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별점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음식점이 망하잖아요. 이게 이미 디지털 네. 트윈이 내재화돼 있고 이게 디지털이 현실 아날로그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또 결과가 되는 그렇게 상호작용이 근데 되는 왜 거군요. 죽이는 걸 생각하세요? 물론 흥한되는 데도 많이 있죠. 그거 덕분에 이제 많이 흥하는 회사들도 많고 네. 뭐 음식점도 많지만 또 역으로 진짜 별점 그렇죠, 테러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네. 망하는 회사.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네. 아 이게 벌써 디지털 트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 이 디지털 트윈, 네, 뭐 매트릭스도 여쭤보고 많이 여쭤봤는데 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 트윈의 미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센서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분석이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은 이렇게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가장 실용적인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니까 원래 이것은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어를 위해서 있었고 그리고 옵티마이즈 시키는 최적화 시켜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인공지능화 돼 가고 있는 거죠. 요게 10년, 20년, 30년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찌하오리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고 우리 네. 국가는 어떻게 하고 우리 조직은 네. 어떻게 하고 디지털 트윈 세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지식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대처할까요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1% 룰이 있습니다. 1%만 바꾸세요. G의 보고서가 2015년, 16년에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오일과 가스를 1%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900억 달러가 세이브 됩니다. 가장 낮은 게, 저는 아직 그게 너무 감동 깊었던 건데, 가장 낮은 게 뭐냐면, 자동차와 트레인, 열차의 에너지를 1%만 절약하면 270억 달러 정도가 세이빙 됩니다. 중간에 많아요. 오일 어떻게 하면 900억, 800억 달러, 700억 많은데 단 1%만 바꾸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1%만 바꾸면 내년에 그거 101%의 1%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손정희 회장이 얘기한 복리의 비밀.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10%만 더 증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경쟁사보다 9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윈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1%만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략과 자본과 기술,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승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5% 넘게 나오면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1%만 효율적으로 하면은 이게 한 20%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경영과 나오셨어요? 아닌데요? 아니, 계산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정확한지 잘 모르겠으나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의 미래로 봤을 때 어느 회사가 제일 잘할 것 같으십니까? 회사요? 네. 저는 끊임없이 시도하는 회사. 지금은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된 이유는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게 트래픽을 안든 고객을 안든 아니면 진짜 물건을 팔든 간에 끊임없이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가 미국의 자존심으로서 2018년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됐지만 시도 자체는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G는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디지털 트윈도 DT군요. 그렇죠. 디지털 트윈은 저희한테 와닿는 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네요.
다른 곳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디지털 트윈의 미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네. 것 좀 물어보고. 디지털 트윈의 미래를 한마디로. 아, 디지털 트윈 will disappear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네. 디지털 트윈은 사라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 얘기하시고 그게 네. 사라진다고 하면 어떡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 2016년에 에릭 슈미트 얘기하는 게 이제 네. 인터넷 will disappear라고. 네, 네, 하셨어요. 인터넷은 생활화돼서 이미 그렇죠. 사라져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우리가 생활 속에 묻어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보면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 디지털 트윈이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번에는 클라우드도 윌 디사피어가 있을 거라고 기억력이 좋으시죠? 말씀해주시고. 아니 기술은 사라져야 돼요. 기술은 네. 사라져야 우리 인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에 클라우드 말씀해 주셨을 때만 해도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근데 교수님이랑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하신 게. 그러면서 요새는 정말 와닿았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우리가 못 느끼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 거구나라는 거를 뭐 스마트폰이든 뭐 요새 나오고 있는 뭐 블록체인이든 이런 것들을 봤을 예. 때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게 디지털이었어? 라고 할 때 이미 디지털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흐뭇합니다. 네. 한 분을 개화시켰네. 여기 14만 명의 구독자님들이 계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DT도 아마 디지털 트윈이든 드라이브 스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아무튼 곧 윌 디스타피어 될 거다라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 다음엔 뭐 해주실 겁니까? 뭐가 또 윌 디스타피어 됩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 다음 주제는 한번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서 뭐가 또 우리한테 사라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입에서 나오면 다 사라지는 거네요. 네. 클라우드도 요새 이제 점점 말씀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 깔려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메타버스는 꽤 시끄럽게 갈 것 같아요. 뭐 아직 정의도 정확히 안 내려진 것 같고. 그게 네. 학회에서도 정의가 잘 안 돼서 네.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윌 디스타피어 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쉽게는 힘들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은 확실히 몇 년 내에 2025년까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빨리 디지털 트윈이 뭔지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맞죠, 교수님? 예, 네. 동감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또 나와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